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필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이곳 날씨가 35도랍니다. 엄청나죠. 오늘 22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서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행진해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5월 5일 날 바로 이곳 과천 선관위 앞에 모여서 시작된 부정선거 싸움입니다. 조금 뒤로 나오시죠. 오늘은 따뜻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만 긴장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시 집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집회 주최 측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총선선거에 대해 완벽한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힘께 힘을 합쳐서 저 오만한 선거에 싸워나갑시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확고한 의지이자 우리가 이 시위를 주최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이 4.15 부정선거를 우파라고 불러지는 소위 60대 이상 태극기 세력분들끼리만의 공유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집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중의 많은 사람이 공감해야 이 민주당과의 부정선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선 관련 내용이 아닌 빨갱이니 간첩이니 이런 유의 내용은 여기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청년들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완벽히 친중이고 반미이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4.15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종목 빨기 이런 원색적인 비난보다 왜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민주당은 왜 선거가 끝나도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문재인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못을 했고 비난받은 애들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선거 중에 제일 열심히 나서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정말 힘써주시는 우리 민영 의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겠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스피커에 있는 마이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교체하러 갔다 왔습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아니 앉아서 안 다루더니 그러니까 미치는들 아니야. 그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행동 그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훼손하게 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차를 타고 오는데 335 혹은 혼자서 이 저기부터 걸어오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다고 누가 밥을 주나요? 떡을 주나요? 돈을 주나요? 예, 여러분들의 돈 들여서 멀리 경양 각지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께 제 가슴 가장 깊이 솟아 일어나는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공간 뒤에 위기를 처했다. 애국수입니다. 총공개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야 이게 무슨 조작이라고 그러냐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을 에서 출마했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 사전 투표에서 이런 표를 얻었어요.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있을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랑 같이 싸운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요. 네,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이상하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이번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정이라는 글을 쓴 책을 쓴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선거는 그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표 상황, 선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지난 21대 총선 이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있는 대선, 또 다른 총선, 또 다른 지방선거, 이게 우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표를 바꿔치기를 하느냐. 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면 한 뭐 300개 투표구라고 해서 거기서 한 10명씩만 뽑아도 3,000명이고 100명씩 하면 3만 명인데 그 사람들 이름을 그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느냐.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아날로그적 시각이라고 그래요. 아날로그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표를 가져다가 집어넣어야지만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지금 우리 IT 세계 1등 강국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뭐 스파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IT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300명, 3,000명, 3만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없어도 우리가 그 선거 결과가 조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상상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나 있어야죠.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혹은 이해찬 대표 이렇게 말 좋아하는 분이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민주당 대표가 민교욱이 돌았다, 저 사람 또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당내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앉아서 굿을 보고 떡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닫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할 말이 있어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거 여기 많이 뭐 보셨겠지만은 우리 선거를 치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 출구조사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예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 딱 앉아있어요. 당대표들 뭐 전부 다 앉아있습니다. 카메라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170표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민주당이라면,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겼다! 와, 이겼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 뭐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웃질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큰 대승을 거둔 선거의 1등 공신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어디 돈 많이 버는 무슨 국경기업의 이사장이나 사장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장관을 좀 달라고 그럴까? 대통령께 뭐라고 말씀드릴까? 아니면 대사로 보내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싱글벙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선거의 제1등 공신, 민주당의 1등 공신은 누구? 예, 그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이번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계를 떠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이상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 그 하나만 이상하다.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좋아하지도 않고 1등한 사람은 이거 뭐 선거 결과 무서워서 저는 정계 떠나겠습니다. 떠나고 또 하나 있어요. 저쪽 미추홀구에 남영희 후보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171표 차이로 졌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다시 재개표를 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재검표를 신청한다! 그런 다음에 새벽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말렸을까요? 누가 말렸다고요? 어느 당이 말렸을까요? 왜 말렸는지 그런 게 다 우리가 정황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요청합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마지막을 3번 구호를 같이 외쳐주세요.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않는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피기를 당장 구속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가 기자 때 여기 출입했었어요. 출입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 그분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면 뭔지 모르고 그냥 놀아날 수 있지요. 네, 그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축구할 때 페널티킥을 딱 차는데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VR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VR로 보고 먼저 움직였다 노골. 골인. 예, 아니다 그러면 노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엄중 경고한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엄중 경고를 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이 중앙선관위는 선의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에 QR 선거 쓰면 안 되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했죠? 다음에 전자 개표기도 사실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개표기도 계속 썼고 QR코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중앙선관위는 QR코드의 생성과 독해 과정을 시민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에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난 거에 네모, 점, 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지금 중앙선관위 있는 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가 2차원의 막대 모양이래요. 제 눈이 잘못됐나요? 이게 QR코드가 막대입니까? 아니죠. 예, 모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부정선거 혹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외칩니다. 부정선거에 온선이 되는 사전선거를 즉각 철폐하라! 또 여기에는 주동 세력이 있겠죠? 부정선거의 주동 세력.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찌라시들 돌아다니죠? 찌라시들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0.39, 0.39, 0.39, 또 0.63과 0.36, 63%, 36% 아시죠? 예,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전부 다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얻은 게 63%, 우리가 얻은 게 36%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도 똑같고, 경기도 똑같고, 인천도 똑같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걸 누가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주동세력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슬슬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에 주의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께 촉구합니다. 즉각 그 부정선거 주동세력은 즉각 증거 제시와 양심선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구 퇴장하라! 아니 뭐 연습도 안 했는데 연습한 것 같이 잘하시네요. 역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이 우리 야당이 이제 검찰이 나와서 여러 가지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들이 진술을 착착 잘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니까 이제 답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최무식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있죠. 네, 그 사람들 검찰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가 혼란 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정선거라면 예,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박수하라! 아까 총선 승리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양정철은 왜 그런 짓 합니까? 또 남영민 후보는 왜 재검표를 즉각 철회했나요? 자, 예.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무슨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느냐노. 왜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그랬는데 당장 그만둬. 이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에게 요청합니다. 21대 총선에 무엇을 하고 전 정부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즉각 박수하라! 여러분, 법원이 있어요, 법원. 법원도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실감한다면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 어떤 압력을 가한다면 그 압력이 어떤 압력이라는 것을 양심선언을 통해서 국민께 즉각 알려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안한 자세로 역사적인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 사건을 공정히 재판하라! 여러분, 지난 1960년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1960년이 무슨 해? 경자년. 경자년이었어요. 올해가 2020년, 60년 만에 오는 무슨 년? 경자년. 예, 그리고 그때 3.15 부정선거는 이번엔 며칠? 4.15. 경자년에 벌어진 부정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 땅에 정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저의 이름은 뭐?
경욱의 경자가 바로 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국회는 즉각 여야 합동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정말 이건 누구 오라고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많은 또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KBS 방송 기자 출신이죠. 23년 동안 거기 있었고 특종 기자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딱 떨어진 데는 하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도 억울한 게 있어도 이게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없어요.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도대체 돼가지고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자로 있을 때 이 통계, 조작, 이런 걸로 일군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41개 일군 업체 사장들이 몽땅 사법 처리당하는 특종을 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 정규, 분포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뱅킹, 그 어느 은행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쪽으로 돈을 1,0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해커가 가져갔어요. 자기는 분명히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커들의 세계를 취재한 또 그 인터넷 뱅킹의 그 허구, 문제점을 제가 깊이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게 나왔을 때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잘못됐고 조작됐다 라고 금방 이해가 된 겁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번, 3번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뒤진다는 호떡 붙었다 떴다 해서 포스트잇 넘어졌다 일어난다 오뚜기 또 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황태 뭐 별명이 많았죠. 불사조 불사신 뭐 강시 좀비 다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간신히 이겨서 다음에 이번 선거 이긴 다음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몰아칠 국가적 기적의 작은 미라엘과 도구가 되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후보가 안 됐다면 이런 그 공천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밝힐 수가 없었고 공천에서 돼서 당선이 되어버렸다면 신경을 별로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3명이 똑같은 것, 2명이 똑같은 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3명이 똑같은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시는 뭐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큰 카메라가 없어요. ENG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방송에서 안 나왔다는 건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스팔트 위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유튜버가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유튜버가 바꿔가는 세상입니다. 유튜버 여러분 고생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저희는 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한 2, 3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흔드는 큰 거악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앞으로 계속 힘을 내야 되겠죠? 힘내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시게 될 서울구치소에 누가 계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자기의 글씨로 6,000자 넘는 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신 게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써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린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지만 그 불장난에 대한 대가가 바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 소중한 국민의 주권을 외국에 넘겨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중국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구가 작고 중국은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나라에 자기네들의 인구를 보내고 우리 땅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살 수 없도록 제도화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마음대로 땅을 사고 있어요. 이 금권으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록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변인으로 세계 방문을 하실 때, 국빈 방문을 하실 때 제가 같이 동반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를 갔는데 우리 쪽을 통역해주는 이 성악과 한국 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나가는데 웬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말고 서서 자전거를 눕혀놓고 그 학생한테 막 사태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 있냐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 할아버지가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욕을 퍼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유적지가 있고 훌륭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에 가서 그 돈으로 땅을 싹 사버립니다. 다음에 건물을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이 조직폭력배 삼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합회가 들어가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 주먹질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치가 떨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 학생한테 지나가다 얼마가 화가 나면 그 할아버지께서 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눕혀놓고 와가지고 정말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도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금권으로, 다음에 권력으로. 그쪽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며칠 전에 우리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뭡니까? 무려 3,500억 달러래요. 3,500억 달러 아까 교수님께서 하다가 3,500억 원인 줄 알고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돈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3,500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잠시 전에 전해진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추가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벌어들이게 되는 돈이 얼마냐면 8조 7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8조 7천억 원 정말로 엄청난 돈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조 원을 만져본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혹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1억 원을 만져봤을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 얼마나 되는지 만져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억 원이 무려
1999개가 있고 한 도미를 더 얹어야지 되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쓴다 그러면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을 쓰는 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에 100만 원씩 쓰자고 하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하루에 매일 써요. 매일 100만 원씩 쓰면 얼마나 쓰면 1조 원이 되는지 혹시 누가 계산해 보셨어요? 자, 하루에 오늘도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1년 내내 계속 쓴다. 놀라지 마세요. 2738년 2800년 가까이 써야지 되는 돈이 1조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100만 원씩 한 사람이 써가지고 얼마를 써야지 1조 원을 다 쓰느냐? 2778년. 네, 그러니까 2748년. 그만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800년 동안 써야지 다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거기에 8.7배 되는 돈을 현대 로템에서 벌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해야 하는데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게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8조 원입니다. 488조 원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정선거가 공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선각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비상계엄까지 했는데 오늘 그 잡아가려고 해서 이 속옷만 입고 누워가지고 거기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3번 연호하고 박수 쳐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부디 우리의 이 응원 함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더운 날 그 안은 더 덥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문도 없다고 하는데 저 선풍기 하나 놓고 더운 데서 돌리면 더 더워요. 예, 그런 선풍기도 없고 밤에도 불을 끄질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그 음식도 그렇고 다음에 운동도 못하고 다음에 이 눈도 나빠가지고 실명의 위기에 있는데 약 처방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데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488조 원의 돈을 받기로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대통령 선거가 있기 19개월 전에 벌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19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당선이 되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될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미국 안에서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날아와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잡아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볼 땐 우리의 배추잎 투표용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부정선거라고 그러면 이 지능이 있는 지혜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맞다! 이 몇몇 사람들 부정선거라는 건 없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그러고 있었는데 야! 저 미국 봐! 별것도 아닌데 부정선거 좀 난리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어! 하고 사람들이 계몽될 것이다. 계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22km 그 어마무시한 거리를 걷고 뭐 타고 이러면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한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순순히 440조 원, 아까 440조 원이라고 했나요? 그런 돈을 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니,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쪽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분이 가서 그렇게 3,500억 달러를 내고 왔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훌륭한 협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서 나나 당신이나 부정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내가 없애려고 그 비상계엄을 했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더 깎고 우리끼리는 잘 지내야 돼. 그래서 반값 훨씬 적게 이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의 입지가 궁하니까 돈을 막 퍼주는 거예요. 더 줄 테니까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축하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살살 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영어를 좀 아니까 그 영문을 보고 숨이 탁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결과 거기에, 아니 우리말로 할게, 우리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완전히 축하합니다, 이런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한국말로 하면 당선자님을 이름도 안 썼어요. 당선자님이 최근의 선거제도에서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제 마음속에, 아니 반갑고 고맙고 당선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제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써 있어요.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축하 인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을 써야 되는 거야, 이름을. 그리고 일렉션, 선거의 victory, 승리를 congratulations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베 꽈서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당선한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네가 재주가 좋아서 임마 선거제도를 부정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꾀는인데 그거 하나 인마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들었을 정도면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를 쓰는 챗GPT도 알아듣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숨겨놓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와서 부정선거를 함께 감시했던 부정선거 국제감시단 아시죠? 네.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한국의 친북 정권이 자신의 그 독재 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정선거로 당선이 돼서 이 독재 정권을 이끌려고 하는, 그리고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돈 받고 관세 협정 파기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뉴섬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고든 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자가 2주 안에 우리나라에 미국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자, 다음에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자, 다음에 부정선거로 정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인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 지금 머리 김용빈이죠. 김용빈이 아마 천년 만년, 물러났습니다. 천년 만년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팽 나겠어요. 토사구팽. 토끼가 사 죽으니 구 대가 팽 끓여진다요. 대가 보신탕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름에 토끼를 잡는 토끼몰이를 하고 토끼 사냥을 다 했는데 토끼를 다 사냥해서 토끼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속 걸어. 그런 다음에 된장 푼 다음에 개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됐습니다.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없애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거 너무 어렵다고 그러실 생각도 없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예.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 어렵고 헷갈렸네. 어려운 거 이쪽이고. 자, 우리 힘으로 싸워야 돼요.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같이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찍는 것, 요 내용까지 대표님 와 계시네요.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싸우는 것, 여러분들 걷고 있는 것, 여기 애국 유튜버들이 다 찍은 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궁금하면 내가 모스탄한테 물어봐요.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자,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좀 요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거를 참고해라 그러면 고맙다 그래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원을 해드립니다. 기도도 해드립니다. 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부정선거는 공짜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귀중한 주권, 또 우리가 벌어놓은 그 소중한 돈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이익을 구할 건 구하고 취할 건 취하고, 다음에 부정선거는 또 부정선거대로 반드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익에는 아주 빨라요. 이익을 챙기고 해야 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축하한다는 얘기 그렇게 써놓은 것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쪽에 고든창, 그랜트 뉴섬, 모스탄, 존 밀스 대령,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싸우고 있다는 것,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함께 싸우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께 귀중한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뒤에 앰뷸런스 왔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더 귀중한 분이 오셨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작게 80을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야 돼.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 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G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5.18이 나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5.18 당시 현장 참전 군인이 적나라하게 쓴 금남로 전투와 하나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정죽회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정담의 두 번째 책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